Part 1. Directions. 쉽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토익 술술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상을 제공해 드릴 거냐면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파트별로 어떤 시험인지를 먼저 조금 알려드릴 거고, 공부하시는 방법, 문제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 중요한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리뷰, 오답 노트 처리하는 것까지 모두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파트 1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사진 보시고요. 사진이 총 6개가 나오거든요. 4개의 보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잘 묘사한 문장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몇 문항이라고요? 6문항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은 사람 사진 5, 그리고 사물 사진 1이라고 해서 5대 1의 비율로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 요즘 추세는 사람 사진을 딱 보여줘 놓고 그러면은 사람 문장이 정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사물 문장이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점 파트 1도 옛날만큼 쉽지 않다, 파트 1도 점점 어려워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총 6문항이고요. 사진 보시면서 4개의 보기 중에 정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물 5대 1이지만 사람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사물 문장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쌤, 파트 1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바로 문법과 단어, 결국에는 어휘거든요. 근데 일단은 문법을 좀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물론 문법이라고 하면 파트 5 먼저 생각나시겠지만 파트 1에서는 이 문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봐요.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그럼 사람이 어떤 동작을 막 하고 있을 거잖아요. 뭐 춤을 추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춤을 왜 이렇게 추지? 춤을 추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글을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물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카트 같은 거를 밀고 있거나 끌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진이 찰칵하고 찍힌 거기 때문에 항상 현재 진행형이 들어갑니다. is, ing, are, ing 이렇게 현재 진행형 기억 잘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사물에다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꽃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을 콸콸콸콸 줘요.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물을 주고 있는 중이지만 식물은 물 주는 걸 당하는 중이죠. 얘는 좋아해요. 그래서 물 주면 안 돼요. 자, 어쨌든지 간에 당하는 중이다라고 들어갈 때는 is being pp, are being pp라고 해서 현재 진행 수동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사물로 들어갈게요. 사물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지금 그냥 다 놓여져 있는 거일 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수동태 be pp 아시죠? is pp, are pp, 그리고 현재 완료라고 해서 had pp, has pp도 자주 나오고 있고, 현재 완료와 수동을 합해서 had been pp, has been pp 이것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일 때는 ing가 들어가는 거구나, be-ing, 그리고 뭐 being pp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물일 때는 수동태와 현재 완료, 그리고 현재 완료 수동태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먼저 내가 어떤 걸 듣게 될 것인지를 문법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토익 술술이 아니죠. 조금 더 예외적인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물 사진인데요. 사물이면 우리가 ing를 못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s ing나 are ing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some pictures are hanging on the wall. Some pictures are hanging on the wall 이라고 하면 사진들이 벽에 걸려져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진은 그냥 이렇게 걸려가지고 붙어 있는 건데 마치 자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Some pictures are hanging on the wall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a building is overlooking the river. 건물이 뭐 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집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다, 아니면 뭐 건물이 뭐 횡단보도라든지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overlooking이라는 포인트입니다. 건물은 눈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uilding is overlooking the river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들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 some shovels are lying on the ground 라고 해서 우리가 shovels라고 하면은 삽을 이야기하거든요. 공사장에서 보실 수 있는 삽인데 뭐 삽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땅에 놓여져 있을 때 are lying 이렇게 놓여 있다고요. 누워 있다고요. 눕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are lying 이라고 해서 BING 현재 진행형을 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특이하니까 이런 예외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익혀서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법은 정리되셨나요? 자, 파트 1에서 나오는 어휘는 토익 시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니크해요. 자,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토익 파트 1에 자주 나오는 한정 단어들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사장에서 볼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삽은 영어로 shovel, shovel이라고 하죠. 비계는 scaffolding, scaffolding. 이런 단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 최근에도 수도꼭지가 계속해서 정답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도꼭지는 영어로 faucet, faucet. 너무 어렵지 않아요? 수도꼭지라는 단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길 건너는 사람들 보행자라고 할 때는 영어로 pedestrian, pedestrian이라고 해요. 그냥 길 건너는 사람들 people 하면 될 것을 갖다가 pedestrian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체감 난이도를 쭉 올려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통로라든지 복도라는 단어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AISLE라고 하지만 발음하실 때에는 aisle이 아니고요. aisle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거랑 읽는 거랑 다르고 이거는 또 else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수도꼭지 뭐였어요? faucet, 비계는 scaffolding, 복도는요? aisle이라고 했었죠. 삽은 shovel, 보행자는요? pedestrian. 지금 저랑 이렇게 이 토익 소스를 보시면서 바로바로 외워지셨다면 정말 열심히 잘 듣고 계신 겁니다. 다음 포인트도 볼게요. 묘사 발음 오답입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발음이 비슷한 것들.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lamp라고 하시면 되는데 lamp랑 비슷하게 ramp, ramp. 이놈이 또 있죠, 여러분. ramp라고 하면은 경사로라는 뜻이에요. 경사로. 심지어 약간 경사진 것처럼 보이는 경사로에 가로등까지 있으면은 사람이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lamp, ramp, lamp, ramp. 발음 비교 잘 해두셔야 되고요. 자,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복사기라는 기계 있죠. 항상 고장나는 그거. 토익에서는 절대로 복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죠. Copy machine, copy machine. 그런데 커피를 만드는 기계도 나오죠. Coffee machine, coffee machine, copy, coffee. 발음 비슷하고요. 허리를 숙이다 라고 하면은 bending over, bending over. 그런데 자판기라고 들어가면 vending machine, vending machine. 이런 식으로 bending, vending, copy, coffee, lamp, ramp. 헷갈리죠? 헷갈릴 수 있는 발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R, L, 그리고 뭐 P, 아니면 F 발음, 그리고 B, V 이런 사운드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발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특히나 Part 1에서는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의 간극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대화문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이야기하는 담화문은 속도가 빨라서 사실 훅 지나가거든요. 그럼 잘 몰라요. 이게 미국식 발음이야, 영국식 발음이야, 방금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잘 모르지만 Part 1은 한 문장씩만 읽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꽃병, 꽃병이라고 하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vase, 영국에서는 vase. 발음이 완전 달라요.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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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se. 광고라고 들어갈 때도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이렇게 들어가면 미국식이고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이건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식 발음의 특징은 R 발음을 많이 탈락시키죠. 미국에서는 car, car 이렇게 하지만 영국은 car, ca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T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T 발음을 많이 없애요. meeting, computer 이렇게 들어가지만 영국에서는 살려서 meeting, computer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computer 아니에요. R 발음도 날려야 되기 때문에 computer. 자, 그리고 영국식 발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A를 A라고 발음을 하죠. 미국이면 pass, task 이렇게 읽지만 영국식 발음으로 들어가면 pass, task 소리가 완전 달라진다는 점 여러분 잘 알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쌤, 저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문제 푸실 때에는 꼭
속어법으로 풀어주세요. 속어법이라고 하면 들으시면서 A는 아닌 것 같은데? B는 좀 헷갈리네. 세모. C도 아닌 것 같다. X. D가 확실히 맞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세모, X, 동그라미 표시를 활용해서 들으시는 건데요. 확실히 아닌 거는 그냥 나중에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속어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시험장 들어가시면 사진 밑에 A, B, C, D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A, B, C, D를 적으시면서 속어법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적어도 순서 대충 아시잖아요. 그냥 첫 번째에 X, 뭐 두 번째 X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시고 특히나 여러분 파트 1은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속어법 하신 다음에 얘가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바로 정답지에 마킹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1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고 나 이제 문제도 다 풀었고 매겨보니까 틀렸는데 이건 다음에 봐야지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모든 영역은 리뷰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특히나 LC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700점 목표다 라고 하시는 분들 700점까지는 LC 점수가 진짜 중요해요. LC에서 350, 400, 450 더 고득점으로 가실수록 덜 괴롭고 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목표 점수를 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LC 리뷰 정말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파트 1 리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받아쓰기예요. 딕테이션 하셔서 먼저 적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단어들을 놓치는지, R를 L로 듣는지, P를 F로 듣는지, I를 Is로 적었었는지 확인 다 하시고요. 두 번째, 문법 같은 거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문법이 사람한테 쓸 건가, 사물한테 쓸 건가 문법적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모르시는 단어나 표현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의 공부는 뜻뿐만 아니라 발음까지 다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셔야 돼요. 네 번째, 원어민 소리 따라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따라 읽어주십시오. 최소 2번은 읽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 조금 습득되실 겁니다. 특히 원어민의 속도가 우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기도 하고 연음 처리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not at all, not at all 이런 것도 not at all 이지만 연음 처리를 하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연결해서 읽는지도 잘 보셔야 되니까 원어민 소리를 꼭 따라 읽어주십시오. 다섯 번째, 스크립트를 안 보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스크립트를 안 보고 다시 들으시면서 내가 공부한 것처럼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도 아마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실력으로 딱 가가지고서는 좋은 점수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 공부법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성원을 많이 해주시고 이뻐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좀 디테일한 공부법으로 인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냥 뭐 여러분 공부하시기 전에 뭐 전략이라든지 어떤 걸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시험장에서 어떤 팁이 있는지 그리고 리뷰하시는 방법까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트 2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토익 술술 최사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술술 최사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파트 2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리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파트 2라고 하면은 짧은 질문을 들으시고 짧은 대답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는 부분이죠. 가장 유일하게 우리 LC랑 RC 통틀어서 선택지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A, B, C 3개 중에 정답 하나 골라주시면 되고요. Part 2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Part 1이 딱 6문항이죠. 6번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번에서부터 31번까지 25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막 하시다 보면요. 생각보다 LC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바로 이 Part 2구나, 발목 잡는 파트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볼만한 정보가 일단 전혀 없죠. Part 1은 사진 보시면 되고요. Part 3랑 Part 4도
질문이나 ABC를 읽으실 수 있는데 Part 2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이 청각 능력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어렵고요. 지겹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의외의 응답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Part 2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서 공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WH questions라고 해서 when이나 who 또 뭐 which 아니면은 뭐 where 이런 질문들 쭉쭉쭉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WH questions라고 하죠. 걔가 가장 먼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25문항 중에서 약 10문항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문문 또 or이 들어가서 A 고를래요, B 고를래요 라고 물어보는 선택 의문문, 그리고 부가 의문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평소문 다음에다가 그렇지, 맞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꼬리 의문문도 나오고, 제안이나 요청,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뭐뭐 해도 됩니까? 이런 제안 요청 의문문과, 그리고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추세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접 의문문도 있긴 있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평소문이라고 해서 일단은 자주 나오는 그 question, 질문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who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사람 이름, 회사명, 부서명, 직책명, 그리고 직업이라든지 인칭대명사 따위가 정답으로 자주 나온다. 이게 일단 가장 기본 틀이에요. where이라고 물어본다면 각종 전치사 다음에 장소명사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인지 사물이 있을 만한 장소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 추가적으로 where이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출처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사가 줬어, 마크가 줬어 이런 식으로 출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Part 2 아무리 뭐 의외의 응답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의외의 응답을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기본기가 먼저 탄탄하게 잡혀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Part 2에서 자주 나오는 오답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WH로 물어봤을 때에는 yes 혹은 no 라고 들어가면 오답이다 라는 거 먼저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Part 2가 정말 잘하는 건 바로 비슷한 소리라든지 뭐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오답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the sign, design, 또 department, the apartment, department, the apartment. 이것도 the apartment가 마치 department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repair, repaint, repair, repaint. 역시나 소리가 비슷하게 들어가죠. 또 유명한 것 중에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은 뭐 a company라고 하는데 a company도 있지만 그냥 a company, 동반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소리가 비슷하고 유사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오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문사로 대답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when이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시점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먼저 생각나시죠. 회의가 언제예요? 라고 하면 오늘 오후입니다. 다음 주예요. 2시예요. 이런 답변 먼저 생각나실 건데 when이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at the airport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where이라는 질문과 어울리는 답변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상어 오답률이라는 게 있어요. 연상되는 단어들이 들렸을 때에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estaurant, 식당이다 라고 하면 메뉴도 생각나고 drinks도 생각나고요. 그죠? 뭐 점심, lunch, dinner 이런 것들 다 생각나시죠? 이렇게 딱 연상되는 단어들이 들렸을 때 오답일 확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airport, 공항이라고 하면 뭐 ticket이라든지 airplane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나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연상어 부분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Part 2는 뭐냐면 짧은 질문이 딱 들어갔을 때
당신은 이거를 정말로 이해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A, B, C를 들었을 때 올바른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라는 게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유사한 발음이 들어가거나 연상어 오답이라든지 이런 걸로 함정을 딱 만들어 놨을 때 소리에만 혹은 특정 단어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오답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자주 나오는 정답들도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상대방이 이거야, 몇 시야, 어디로 가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Let me check 아니면 I'll check 정말 자주 나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 빈출 정답이죠. I'm not sure, I have no idea 나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쉽지만 나오기도 하고요. I can't remember 기억이 안 나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I can't remember 아니면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아니면 not that I'm aware of. Not that I'm aware of 라든지 not that I know of 라고 들어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아닌데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잘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언제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몇 월 며칠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면은 정말 좋은데 It's on your calendar. It's on your calendar. 네 달력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아니 그 얘기 좀 해주면 될 것을 갖다가 그죠? 어쨌든 그런 것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아니면 It hasn't been announced yet.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We haven't been noticed yet 이라고 하면 저희는 아직 공고받지 못했다. 뭔가 어떤 소식을 들은 게 없다. We haven't been noticed yet 이라고 하면 우리도 모른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Well, it depends on David. 데이빗한테 달렸어요. 그러니까 데이빗이 결정권자고 궁금하면 데이빗한테 물어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Ask the manager in charge.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뭔가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도 정답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Part 2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과 대답 유형을 먼저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의외의 응답이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정답이 될 수 있는 문장을 고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속어법으로 풀어주셔야 되겠죠. 비슷한 소리라든지 연상어라든지 when으로 물어봤는데 where의 답변이 들어갔다라든지 WH로 물어봤는데 yes, no가 들어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일단 버릴 거는 최대한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유연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문제를 푸시면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하는 방법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강의나 독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맞았네? 이거 틀렸네?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else는 리뷰가 또 생명이기 때문에 Part 2를 어떻게 리뷰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Part 2 리뷰하실 때 딕테이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받아쓰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왜냐면 Part 1 같은 경우도 좀 짧은 편이고 Part 2도 조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으시면서 특히나 내가 의문사를 잘 적었는지 when이라고 들어갔는지 where이라고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딕테이션을 꼭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일단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 우리가 속어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포인트 때문에 오답이었고 얘는 지금 내용상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얘는 연상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이 친구는 비슷한 발음이 들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정답과 오답의 포인트를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보시고 또 딕테이션을 하시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입이 바빠져야 되겠죠? 원어민 소리를 따라 하시면서 한 문장씩 먼저 따라 읽어주십시오. 따라 읽으실 때는 이게 꼬이는 게 없게끔 여러분 최소 2번에서 3번까지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스크립트를 안 보고 다시 들으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잘 들리실 겁니다. 쌤 제가 미리 다 공부를 했고 분석도 했기 때문에 들리는 건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을 때에는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또 실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가능하시다면 쉐도잉이라고 하죠. 자, 쉐도잉은 뭐예요? 스크립트를 안 본 상태에서
들었을 때 바로바로 입으로 따라 나오는 걸 쉐도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좀 자신 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조금 더 고득점을 바란다 하시는 분들은 쉐도잉까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Part 2 공부법이랑 뭐 포인트 그리고 리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 조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 잘 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저는 다음에는 Part 3 그리고 Part 4 역시나 계속해서 좀 디테일한 정보로 여러분들 인사드릴 거고요. Part 2를 정복을 잘 하셔야지만 남들보다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집중력 연습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한 3문제 풀고 지쳐가지고 안 할래 이러지 마시고요. 25문항을 한 호흡에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내셔야 되니까 마라톤 연습하시는 것처럼 한 번에 쫙 집중해서 풀어보는 것도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쏠쏠 최사쌤입니다. 예! 자, 오늘은요 Part 3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Part 3랑 Part 4 같은 경우는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리뷰하는 방법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많이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곤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라고 하면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듣고 문제를 푸시게 되는 거죠. 2인 대화가 가장 기본이지만 3인 대화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총 39문항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싫어요. 왜냐면 13세트나 되죠? 32번에서부터 70번까지 여러분 계속 이 Part 3를 반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Part 3에서부터는 뭐 질문이랑 선택지 ABCD를 미리 읽어두고 키워드 작업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루하고 그 고루한 작업을 100번까지 사실은 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9문항이나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지루하고 긴 파트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문제와 선택지를 잘 읽어두셔야 되고요. Part 2에서 좀 많이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거기서 멘탈이 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 흔들리는 멘탈을 잘 잡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부터 잘 풀면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멘탈 관리도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의도 파악 문제도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이 말한 것의 의도는 뭐야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리고 시각 자료라고 해서 그래픽을 보시고 문제 푸는 것도 들어가 있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인 대화 등의 문제 유형으로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사랑 관련돼서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상생활이랑 관련돼서 내가 어디 놀러 갈래, 뭐 박물관을 갔어, 나는 다음 주에 출장을 가야 돼. 정말 여러 가지 대화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2인 대화뿐만 아니라 3인 대화, 의도 파악, 그리고 시각 자료까지 39문항으로 정신없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공부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 좀 익혀서 가자. 아니 그냥 여러분 집에 굴러다니는 토익 책 한 권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 책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냥 LC Part 3 부분 한번 보십시오. 웬만하면 여러분 Part 3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유형들 거의 다 정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셔서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을 보시고 그제서야 화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냐라고 해석하시는 거랑 미리 보고 가서 시험장 딱 가서는 그냥 What mainly discussing 이 부분만 보자마자 이거 주제 목적이네 라고 파악하는 것은 미묘한 차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팁이 될 수 있어요.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 가서 그제서야 읽고 해석하시기보다는 키워드를 빨리 보시면서 질문에서부터 시간을 단축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택지를 파악하셔야죠. 선택지 A, B, C, D를 딱 보면서 키워드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위주로 봐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번에서 at a supermarket, B번에서는 at a furniture store, C번은 at a restaurant, 그리고 D번에서는 at an advertising agency라고 들어가 있다면 at, 이거는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빠르게 그냥 슈퍼마켓이구나, 가구 판매점이구나, 레스토랑 식당이구나, 광고사구나 라고 중요한 키워드만 딱딱딱 잡아서 넘어가는 거 그거 연습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문도 충분히 보셨을 거고요. 선택지 A, B, C, D에서도 키워드 작업을 하셨죠. 자, 이제 원어민이 샬라샬라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시선은 바로 첫 번째 문제로 올라가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들리는 거를 잘 캐치하면서 정답 체크하시고 2번 빨리 내려와서 키워드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정답 체크하시고 3번으로 빨리 내려와서 또 정답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리듬 타기죠. 순서, 내가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서 정답이 들리면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유형 잡았고 A, B, C, D 키워드 잡았습니다. 원어민이 이야기를 딱 해줄 때 1번, 2번, 3번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은 원어민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줘요. 그 질문을 읽어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트로 넘어가서 질문과 키워드 따다다닥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답을 찾으실 때에는 paraphrasing 포인트를 찾으시면 되죠. Part 2에서는 비슷한 소리가 들리거나 또 동일한 소리가 들렸을 경우에 오답일 확률이 쭉 올라갔었는데 Part 3랑 Part 4에서는 오히려 비슷한 소리 따라갔을 때 정답일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쌤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약간 감으로 푸는 경향이 있어요. 이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정답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리듬과 감을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paraphrasing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paraphrasing들이 나왔는지 예시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I need to solve this problem. 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들어가면 뭐 정답지에서는 dealing with an issue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solve라는 게 해결하다 라는 건데 deal with도 해결하다 라는 뜻이고 problem, 문제, 그리고 issue도 같은 뜻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다른 단어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I need to solve this problem 이라고 했을 때 선택지 A, B, C, D에 똑같이 뭐 need to solve this problem 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LC의 이해 시험이 아니라 청력 시험, 청각 시험 정도가 될 겁니다. 너 이 단어가 들렸어? 들린 단어 확인해. 이거는 정말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 바꾸기, paraphrasing이 많이 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This is free of charge for our members. 우리 고객님들,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free of charge, 무료입니다 라고 들어갔을 때 정답 부분 찾아가 보시면 항상 complimentary 라고 해서 무료의 아니면 and no cost, and no charge, and no fee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정답이죠. 무료라고 할 때 free, 그냥 free라고도 하지만 complimentary, and no cost, and no charge, and no fee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들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을수록 Part 3와 Part 4에서는 유리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Part 3, Part 4에서 유리해지려면 LC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강해지셔야 되고요. paraphrasing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단어와 paraphrasing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리뷰 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쌤, 제가 2인 대화까지는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3사람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거 3인 대화라는 거를 제가 좀 미리 알 수 있는 팁이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본문 대화를 읽어주기 전에 Questions 1, 2,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라고 읽어줘요. With 3 speakers. 3사람이다 라고 읽어주기 때문에 딱 듣자마자 아, 이거 3인이구나. 아, 그러니까 3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우리 3인 대화에서 의도 파악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3사람이나 있다 보니까 행간을 잘 읽으면서 이 대사를 쳤을 때 무슨 의도로 물어본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어서 의도 파악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의도 파악 문제는 이 따옴표 안에 주어진 문장이 있을 건데 그 문장을 직역을 해서 왠지 이게 정답일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선택지를 고르시면 땡!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주어진 문장을 보고 선택지 A, B, C, D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으면 그건 RC 문제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LC 문제로 출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행간을 잘 읽어주시고 문맥 파악을 잘 하셔야지만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각 자료가 있죠. 그래픽을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건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팁을 드리자면 그래픽이 뭐 표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수증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도 형태라든지 일기예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선택지 ABCD, 그래픽이랑 관련된 문제의 선택지 ABCD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선택지 ABCD에 적혀져 있는 정보 있죠. 걔네들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왜냐면 이게 들리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선택지 ABCD에 적혀져 있는 정보가 그래픽에도 적혀져 있을 건데 그걸 제외한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라든지 어떤 표시를 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각자료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하는 방법 같이 보셔야 되겠죠. 가장 먼저 1번, 딕테이션 안 할 거예요. 받아쓰기는 Part 1이랑 Part 2로 충분하니까 이제 여기 와서는 여기서도 받아쓰기 하기 시작하면 너무 지쳐버리거든요. 바로 스크립트로 넘어가실 건데 스크립트 보시면서 정답의 이유가 되는 문장에다가 현관펜 표시 좀 하십시오. 다른 거 다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이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 문장 때문에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현관펜 쫙 들어가고 뭐 30 몇 번, 40 몇 번 이렇게 번호 표시까지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정답이 나오네라는 거 감을 익혀주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됐는지도 보셔야 되니까 정답의 이유, 단서에다가 현관펜 표시는 꼭 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단어라든지 모르는 표현 나오면 당연히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패러프레이징을 노트에 따로 정리하시면 훨씬 좋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뭐 I need to solve this problem 이라는 게 dealing with an issue 라고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라고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한 패러프레이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걸 정리를 해두시면 조금 더 좋으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생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또 역시나 입이 바빠져야 됩니다. 원어민 따라서 한 문장씩 따라 읽어주시고 전체 문장을 원어민의 속도에 맞춰서 동시에 따라 읽기. 우리가 이걸 또 SS라고 하거든요. 동시 읽기라고 하는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 읽기도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시고요. 쉐도잉 가능하시면 당연히 하시면 좋지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전체를 들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이미 정답 표시 다 되어져 있을 거고 패러프레이징 포인트 다 여러분들이 익히셨을 겁니다. 다시 풀어보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패러프레이징의 포인트를 잘 듣고 그 순간에 리듬을 타면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답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3 공부 방법과 또 리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까지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으시죠? 원래 여러분 LC는요 문제 풀고 뭐 강의 듣고 이러는 게 1이면 리뷰하는 게 3이거든요. 리뷰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돼요. 생각보다 이 리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리뷰만 꼼꼼히 하더라도 문제를 풀고 강의 듣고 이건 정말 기본이고요. 리뷰를 꼼꼼히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6개월 뭐 1년 걸릴 거 정말 빨리 뭐 한 달 만에, 2달 만에, 3달 만에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Part 4 관련돼서 공부 방법과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술술 최사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Part 4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Part 4로 들어가시게 되면 더 이상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담화문의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총 30문항을 마주치게 되실 겁니다. 7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총 10세트가 준비되어져 있고 Part 4 안에도 의도 방 문제 그리고 시각 자료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탑 3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의 발췌입니다. excerpt from a meeting 이라고 해서 회의 내용에서 요만큼만 발췌해가지고 들려주는 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자, 두 번째는 telephone message라고 해서 전화 메시지가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공지다라고 해서 뭐 announcement라든지 뭐 notice 같은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일기예보라든지 교통정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Part 4에서 가장 많은 비중
비중을 차지하는 지문의 유형이 회의 발췌, 그리고 전화 메시지, 그리고 또 공지 이렇게 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그럼 이제 중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Part 4에서도 뭐 장소를 물어보는 거, 뭐 주제를 물어보는 거 이런 건 Part 3랑 비슷하게 물어보긴 하지만 Part 4에서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Who is the speaker? Who is the speaker?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이렇게 물어보면 화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고요. Who is the message for? 아니면 Who is the advertisement intended for? 이런 식으로 앞에 who가 들어가고 뒤에 for이 들어가게 되면 청자가 누구야를 물어보는 질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Part 3에서는 남자가 누구야, 여자가 누구야를 물어왔었는데 Part 4에서는 한 사람이 나와서 쭉 이야기를 하고 가버리니까 말하는 사람의 직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의 신분 직업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화자와 청자 질문이 따로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선택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선택지 A, B, C, D 미리 보시고 질문도 미리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들을까를 좀 예상해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리듬을 타시면서 들으면서 바로바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는 것은 Part 3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paraphrasing 예시들을 좀 보여봐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We'll discuss those ideas today. We'll discuss those ideas today 라고 들어가면 share ideas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discuss 할 거다라는 게 share이라는 부분으로 빠지게 되고 ideas는 똑같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볼까요? I ordered several parts but I have not yet received them. 제가 부품을 조금 주문했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들어갈 경우에 to complain about a delivery. 배송에 대해서 불평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하실 수 있겠죠. I suggest you check the design samples which are famous among our customers. 뭐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 고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샘플즈 한번 봐주세요 라는 내용이고, 정답에서는 examples of design work 라고 해서 디자인 작업의 예시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말을 바꿔서 들어가는 게 paraphrasing의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 바꾸기의 포인트를 잘 잡기 위해서는 선택지 ABCD를 정확하게 읽어두시고 키워드를 잡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Part 4에서는 기본 질문을 먼저 익혀주시고요. 화자랑 청자 물어보는 거 주의해 주시고, 선택지 ABCD 키워드 작업하시는 거 당연히 첫 시작입니다. 리듬 타시면서 정답 포인트 잡아서 paraphrasing 들리시면 바로바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로는 화자나 청자, 그리고 장소, 주제랑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문제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세부 정보와 어떤 뭘 mention, 언급했는지랑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문제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요청이나 제안 사항이 뭔지, 미래 행동이 뭔지에 관련된 질문이 자주 나온다는 것도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에는요, 만약에 내가 이게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놓쳤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이 한 문제를 계속 내가 나 이거 꼭 풀 거야 라고 잡고 계시면 그 다음 것도 못 듣고 그 다음 정보도 못 들어서 도미노로 세 개를 다 틀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고 그 다음 문제를 풀 용기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험을 쳐야겠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내가 이거는 그냥 잘 못 들었다 싶으면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고요. 의도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 따옴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 자료도 마지막에 뭐 리스트라든지 도표라든지 뭐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 파악하기가 쉬우신 편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art 3 리뷰 방법과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스크립트 보시면서 정답에
되는 이유를 당연히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 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현관펜 표시 쫙 들어가 주시고 얘는 이 문항수의 정답의 단서가 되는 거다라고 먼저 표시를 쫙 해주시고, 두 번째, 모르는 단어나 표현 같은 거 있으시면 꼭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뜻도 중요하고요. 발음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패러프레이징 포인트를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현관펜 표시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정답에 들어가 있는 이 선택지 단어와 연결되는 걸 직접 눈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어민 따라서 한 문장씩 먼저 따라 읽어주셔야 되겠죠. 최소 2번 한 문장씩 먼저 끊어서 따라 읽어주시면서 문장에 꼬임이 없을 수 있도록 입을 많이 터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전체 속도에 맞춰서 동시에 따라 읽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따라 읽기를 하시면 정말 좋은 거는 일단 속도감도 너무 좋고요. 따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쉐도잉은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꼭 무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쉐도잉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엘스를 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시 읽기를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좀 괜찮으시면 이동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좀 휴식 취하실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요, 그게 또 머릿속에 저장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art 4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토익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공부를 이미 좀 시작했는데 점수를 더 내기 위해서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Part 1, 2, 3, 4까지 영상 다 보신 거 맞으시죠? Part 5, 6, 7까지 쭉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궁금하셨다면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파트 5입니다. 나 정말 이 팟5 여러분 좋아하시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팟5가 공부하다 보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짧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좀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데 팟5는 빨리 풀 수 있고 점수도 빨리 매기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많이 오르진 않는다, 내가 틀리는 거 계속해서 틀린다 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RC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으로 총 30문항입니다. 짧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로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가 섞여져 있죠. 그리고 명동형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명동형부 전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충 나오는 비중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문법이랑 어휘랑 다 합해서 4문제에서 5문제, 6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도 뭐 2문제에서 3문제, 형용사도 4문제에서 5문제, 6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자, 부사도 항상 5문제에서 뭐 6, 7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불리는 이 명동형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도 2문제에서 3문제, 접속사는 뭐 4문제까지, 5문제까지도 나오고, 준동사 문제도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대명사라고 해서 항상 나오는 좀 소유격 다음에 명사 출제하는 포인트로 한 문제, 그리고 많이 나오면 뭐 지시대명사나 부정대명사까지 이어가서 2문제까지 출제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건 아무래도 구조 분석이죠. 공부하시다 보면은 쌤, 저는 여기가 왜 주어 자리인지, 여기는 왜 동사 자리인지, 이 빈칸이 전치사 자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차차차 이렇게 쌓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구조 분석이고요. 구조 분석을 통해서 그 빈칸에 들어갈 자리, 여기 들어갈 품사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선택지 A, B, C, D를 보시면서 이게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지 A, B, C, D가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끝부분만 약간씩 다르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문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완전 다 다른 문제로 들어가 있으면은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과 그리고 문법적 사항들을 다 생각을 하셔서 문법적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어휘,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문법이 곁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빈칸 다음에 전치사 in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택지 A에서는 participate이라고 물어봤고 선택지 B에서는 deal이라고 물어봤을 때 완전히 다르니까 이거는 어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in이랑 어울리는 collocation, 그러니까 수거 표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participate in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deal은 deal with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 수거적인 포인트를 같이 외워서 풀어야 되는 어휘 문제에서 난이도를 좀 여러분들이 높게 체감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어의 품사는 여러분 문법에서 유용합니다. 이 단어가 명사냐, 형용사냐, 동사냐 이런 거는 문법 공부하실 때 정말 유용하고요. 단어의 뜻은 어휘 문제에서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 단어 뜻이라는 거는 단순히 Part 5뿐만 아니라 Part 6 그리고 Part 7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는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어 암기하실 때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가장 큰 뜻을 먼저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품사 같은 경우는 계속 단어 보시다 보면 공통점이 좀 있어요. 션, 전, this 이런 걸로 끝나면 명사구나, 뭐 ly로 끝나면 부사구나 이런 게 있어서 품사는 계속 외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실 겁니다. 2회독, 3회독 돌리실 때에는 그 단어에 딸려 들어간 기출 포인트라든지 수거 같은 것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정말 고득점 나오실걸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속도죠, 속도. 쌤, 제가 이거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자, 내가 900점 이상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당장 800에서 850이다 하시는 분들은 30문항을 7분 컷으로 가시면 제일 좋아요.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시간 제시고요. 7분 이상이 나오더라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막 30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틀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때는 속도를 조절할 때가 아니고 푼 문제를 맞추는 거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답률을 높이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도 조금 조절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 시험이 딱 시작하자마자 LC Direction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동안에 Part 5로 바로 넘어오셔서 일단은 3문항에서 5문항까지 미리 푸시면서 시간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반부에서는 보통 대명사라든지 형용사, 명사 문법 등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3문제에서 5문제까지는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LC 1번이 시작하자마자 손가락 딱 끼워놨다가 쫙 넘겨주시고 LC에 집중하세요. 자, Part 1, 2 동시 마킹 하시고요. 3, 4 다 푸시고 난 다음에 Part 4에 100번이 딱 끝나고 나면 2차 신분증 검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독님 들어오셔서 약간은 소란스럽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빠르게 LC 후 마킹을 다 끝내 놓으시고 그 소란스러움이 약간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Part 5 나머지 문제들에 집중을 하셔서 빠르게 나머지 25문항 정도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킹은요. Part 6까지 푸시고 난 다음에 5랑 6를 같이 마킹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간중간 짧게 마킹하시는 것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 6까지 다 푸시고 난 다음에 마킹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리뷰하는 방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다가 바로 표시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노트를 따로 만드셔도 괜찮고 이렇게 문서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문서로 만드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책에다가 하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정답 표시된 게 너무 눈에 잘 보여가지고 다시 푸는 느낌이 좀 없기도 하고 깔끔한 게 제일 좋아서 저는 그냥 문서화 시키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오답 노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 뭐 문항수 적으셔도 되고요,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뭐 부사절 접속사 문제인지 전치사 문제인지 동사 문제인지 형용사 문제인지 그런 건 어느 정도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랑 선택지 ABCD를 다 적어두시겠죠? 그리고 나면 구조 분석 해보세요. 구조 분석을 해보셔야 여기 빈칸이 누구 자리였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에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조 분석을 하시고요. 자, 모르는 단어나 품사가 있으셨거나 수거가 있으셨다면 당연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답의 이유와 오답의 이유를 확실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칸에 정답을 넣어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약에 30분을 딱 주시고 85 문제 100문제 만들어봐 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7 지문에 빈칸을 만들어서 85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87을 많이 읽어두시는 것도 85와 86가 같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내가 콜로케이션이 약해, 나는 수거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약해, 나는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수거 표현들을 잘 몰라,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87 지문을 많이 읽어주시면 85와 6에서도 유리하게 쓰인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리뷰가 지금 딱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모양으로 여러분들 예쁘게 오답 노트 정리하시면서 시험 전날에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잖아요. 정답이랑 오답이 다 오른쪽에 몰려져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에 약하구나 라고 경험을 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더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5 공부 방법과 또 특징 그리고 리뷰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았나요? 여러분 85에서 정말 좋은 점수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 86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점수 받으세요. 안녕. 자라나라 점수. 자, Part 6라고 하면은 Part 5하고 Part 7하고 이렇게 슝 합해가지고 만든 게 Part 6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지문에다가 빈칸을 쫑쫑쫑 만들어서요. 문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휘를 물어보기도 하고 문장 삽입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제 Part 5랑 7을 잘 하시게 되면은 6는 저절로 점수가 오르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총 4세트로 구성되어져 있죠. 한 세트당 4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6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900점 이상이 목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6문항을 8분 안에 푸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즉, 한 세트당 2분씩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중요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Part 6 같은 경우는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문장 삽입 문제도 있잖아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서 여기 빈칸에다가 어떤 문장을 넣어야 될까? 이런 것도 정말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독이 중요하겠고요. 뭐 문법이나 어휘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Part 6에 나오는 문법은 Part 5에서 나오는 문법과 완전히 똑같은 문법 문제는 아닙니다. Part 5는 한 문장 내에 어쨌든지 간에 단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Part 6에서는 빈칸 표시가 되어져 있는 문장에서 단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특히나 시제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Part 5에서는 tomorrow가 들어가면 미래 시제, 뭐 since가 들어가면 현재 완료, 뭐 아니면 last가 들어가면 과거 이렇게 단서가 있지만 Part 6에서는 주어진 그 문장 자체만 봤을 때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지문의 시작 부분에 단서가 좀 많고요. 아니면 글을 쓴 날짜라든지 이메일을 보낸 날짜라든지 날짜 정보를 확인하셔야지만 정답을 고르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뭐 I'm happy to announce that 미래 시점의 1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점의 1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가 들어가면은 미래 시제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뭔가 좀 암시해주는 표현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art 6 같은 경우가
단어가 뭐 notice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렇게 공지나 회람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advertisement이라고 해서 광고로 들어가는 경우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요. 자, 뭐 다음 달에 뭐뭐가 출시됩니다 라든지 다음 주에 저희 야유회 가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언급이 많다 보니까 미래 시제 정답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걸 정확한 단서를 잡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Part 6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친구는 바로 접속부사입니다. Part 5에서는 접속사랑 그리고 전치사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Part 6에서는 접속부사가 대세로 들어가죠. 자, 자주 나오는 접속부사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양보 쪽으로 들어갔을 때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on the other hand 의미 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과로 들어가면 therefore, as a result, 특히나 뭐 as a result 같은 경우는 as a result of라고 해서 전치사 of를 붙이게 되면 또 전치사가 되어버리죠. 그런 거 구분 가능하셔야 돼요. Accordingly, thus, then, for that reason, for this reason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서 in addition, also, additionally, besides, furthermore, moreover 이런 것들. 자, 예시도 한번 볼까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접속 부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앞에 있는 문장이랑 다음 문장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주고 있는지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정답을 잘 고를 수 있습니다. 접속 부사의 특징은 마침표 쾅 찍고 접속 부사를 쓰고 콤마를 찍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Part 6에서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장 삽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시어라고 해서 이거, 저거, 이것들, 저것들 가리키는 것들 있죠? 뭐 this, that, these, those 앞에 나왔었던 거를 단복수로 각각 받아주면서 얘가 뭘 받아주는지를 잘 봐주시고요. 각종 대명사들도 있습니다. 뭐 he, she, they, we, it 이런 것들 뭐 you, I 다 잡아주시고 정관사가 들어가면 무슨 포인트라면 첫 번째로 언급된 처음 언급된 명사에다가는 부정관사 어나 언을 쓰지만 그게 다시 한번 언급되게 되면은 정관사 더를 쓰게 되거든요. 그것도 단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봤었던 접속 부사를 보시면서 역접인지 순접인지 인과를 표시하는 건지 예시를 이야기하는 건지 등을 활용하셔서 문장 삽입에 들어가는 단서를 딱 잡아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Part 6 리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다가 바로 표시하셔도 되고요. 노트를 만들거나 문서로 만들어도 좋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깔끔하게 문서를 선호하지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Part 6 지문의 길이가 좀 긴 편이라서 다 적기에 내가 너무 힘들다. 뭐 네 문제 다 틀렸다? 그러면은 그냥 얄짤없이 다 리뷰를 하셔야 되겠지만 뭐 4개 중에 하나 정도 틀렸다. 뭐 2개 정도까지만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부분 리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틀린 게 문법이 틀렸느냐, 어휘 문제가 틀렸느냐, 문장 삽입 문제가 틀렸느냐를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모르시는 단어나 품사 또 수거 표현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고 정답의 이유와 오답의 이유 확실히 정리하는 건 정말 기본이죠. 왜 이게 정답이 되는지를 전체 지문 속에서 확실히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칸에 정답을 넣어서 여러 번 읽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art 7 그리고 Part 5 점수가 오르시면 오르실수록 스스는 좀 같이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문법과 어휘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Part 7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수거 표현이라든지 문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많이 익숙해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Part 6까지도 모두 보셨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감 생기시는 거 맞으시죠? 자,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Part 7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술술 최사슴입니다. 예. 자, 드디어 Part 7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Part 7 진짜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ALC 다 끝내고 Part 5, 6까지 끝내고 Part 7이라는 큰 산을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정말 하기 싫다. 진짜 풀기 싫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풀고 나오곤 하지만요. 자, 그럼 이 Part 7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풀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RC 영역의 마지막이죠.
총 54문항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RC가 100문항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50%가 넘으니까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Part 7은 싱글 지문, 이중 지문, 그리고 삼중 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풀이 시간은 약 55분 정도 여러분들이 확보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돼서 Part 7이 더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Part 5랑 Part 6에서 이미 20분, 30분 넘게 쓰셨다면 Part 7 오셨을 때 시간이 부족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최대한 Part 5랑 Part 6에서 시간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Part 5는 한 7분 정도에 마무리하시고 Part 6는 8분에 마무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5랑 6 합해서 15분 안에 끝내주시고 나머지 55분 정도는 Part 7에 전부 올인을 해주셔야지만 정말 가까스로 끝까지 문제를 풀고 마킹을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 포인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공통적으로 여러분 Part 7 문제 푸실 때에는 질문에 키워드를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질문에 익숙해지려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보시면서 아,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미리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지문 속으로 가셔서 찾아주시면 돼요. 전부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토익 시험은 비즈니스 시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정독을 하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의 업무 능숙도를 보는 게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 속의 키워드와 같은 단어를 지문 속에서 찾거나 paraphrasing이 된 단어를 찾아서 그 근처를 읽어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질문은 한 개씩 먼저 읽고요. 지문의 초반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질문 유형입니다. 질문 유형, 우리 뭐 주제 찾기도 있고요. WH로 시작하는 육하 원칙 문제들도 있고 not true라고 해서 올바른 게 뭐예요? 틀린 게 뭐예요? 물어보는 문제도 있죠. 추론 문제, 그리고 동의어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하 원칙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한 20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자, 54문항에서 20문항 정도면 거의 절반이랑 가깝죠. 의문사와 키워드를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Not true 문제는 육하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저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Not true 문제 같은 경우는 ABCD를 하나씩 다 봐야 돼요. 지문 보면서 비교해가지고서는 얘가 틀렸나 맞나 언급이 됐었나 안 됐었나 보셔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은 추론이죠, 추론. 자, 추론 문제는 약 10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그냥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문장이랑 살짝 말 바꾸기 해가지고 paraphrasing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키워드를 찾아서 지문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 푸시다 보면은 특히 뭐 most likely라든지 probably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추론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 생각을 넣어서 푸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건 왠지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추론 문제도 지문 속의 단서를 찾아서 이끌어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제 찾기 문제가 있죠. 주제 찾기 문제는 주로 지문의 초반부에 정답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 쉽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지만 요즘에는 전체 내용을 다 봐야지 어느 정도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의어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동의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되겠죠. 동의어 문제를 잘 보시면요.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심플한 단어. 내가 평소에 많이 쓰던 단어인데 걔가 가지고 있는 제2의 뜻, 제3의 뜻, 제4의 뜻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어의 좀 넓고 유연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동의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앞뒤 문맥의 행간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싱글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렇게 나뉘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싱글 지문의 처음 부분이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제 part 5, 6 다 푸시고 part 7 나 진짜 너무 이거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때 그나마 딱 첫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건 약간 양식 같기도 하고요. 표 같기도 하고 그림도 좀 있고 해서 풀만 하십니다. 하지만 싱글 지문도 뒤로 점점점 가실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죠. 문항수도 많아지고요. 단어 난이도도 올라가고요. 특히 기사글이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싱글 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질문을 한 개씩 파악하시면서 질문 속에서 키워드 잡으시고 지문 전체에서 순서대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종류를 파악하는 거 1초도 걸리지 않죠? 이메일인지, 공지, announcement인지, 메모, 회람인지, advertisement, 광고, article, 기사, letter, 편지, 또 양식이나 안내문인지 지문의 종류 확인하는 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 먼저 딱 파악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템플릿이 딱 들어오실 거예요. 이건 광고니까 요런 내용이 있겠구나. 이거는 공지니까 요런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템플릿이 잡히게 되시면 문제를 푸시고 관련된 단서를 찾으실 때 훨씬 더 속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중지문과 삼중지문 같이 보셔야 되겠죠. 이중지문이랑 삼중지문의 묘미는 연계예요, 연계. 한 지문만 딱 보고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그건 그냥 싱글 지문이잖아요. 자, 이중지문, 삼중지문에서는 지문 2개를 봤을 때 비교, 대조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연계 문제. 지문 3개를 다 봤을 때 알 수 있는 연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중지문에서는 3번 문제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문제가 5개가 나오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들어갈 때 중간에 들어가 있는 3번 문제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 문제가 첫 번째 지문과 관련되어져 있는 건지 두 번째 지문과 관련되어져 있는 건지를 파악하시면 좀 끊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문제가 두 번째 지문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러면 1번, 2번이 첫째 지문과 관련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선 처리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지문 푸실 때에는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Part 7 이중지문, 삼중지문 푸는 방법을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같이 풀어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삼중지문입니다. 삼중지문에서는 번호를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보통 1번 문제는 첫째 지문의 초반부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2번, 3번, 4번, 5번으로 넘어가면 언제 어디서 갑자기 연계 문제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2번, 3번이 연계일 때도 있고 3번, 4번, 5번, 2번, 3번, 5번 연계일 때도 있고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드리는 꿀팁은요. 어떤 표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시간표처럼 생겨 먹은 지문을 먼저 읽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중 지문에서 이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라든지 양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편집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표를 먼저 보는 이유는 그 표에 웬만하면 연계 문제가 다 걸려요. 그래서 이 표를 미리 읽어두시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른 지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거 뭐야? 연계 문제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지문은 3번 문제를 기준으로 잡고 나뉘어서 시선 처리해 주시면 되고 삼중지문은 표라든지 양식 그렇게 생겨먹은 애기들을 먼저 읽어주시면 연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빨리 익히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art 7 리뷰하는 방법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Part 7은 양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타이핑하시거나 손으로 적는 거는 비추고요. 바로 책에다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몰랐던 어휘가 있으셨다면 당연히 사전 찾아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Part 7을 통해서 단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사글에서 많이 틀렸고 나는 기사글이 약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사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나는 공고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announcement랑 관련된 단어들을 또 빨리 습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Part 7에서 그 지문 속에 모르는 단어 모조리 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답의 단서가 되는 문장에다가 현관펜으로 쫙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LC에서도 스크립트 보시면서 왜 정답이 되는지 같이 표시하시고 비교하시고
하시고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Part 7에서도 현관펜으로 표시하시면서 얘는 이 문제의 단서야라고 정답의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 현관펜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대충 이쯤에 정답이 있더라, 여기까지도 봐야 되더라, 이런 감도 생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paraphrasing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똑같은 단어 적혀져 있으면 그건 그냥 시각 검사, 눈 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겨 먹은 거 골라봐, 코끼리 모양이랑 코끼리 모양 골라봐, 이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답과 단서의 지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말바꾸기가 되어 들어가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art 7 지문 소리내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Part 7은 Part 5와 Part 6의 양분이 되는 지문입니다. Part 7에서 한 지문을 똑 빼와가지고 빈칸 만들고 이렇게 하면 Part 6가 만들어지겠죠? Part 7의 한 문장에다가 빈칸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Part 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art 7을 잘 읽어주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RC 영역 모두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소리내서 읽고 익숙해지시면 어휘 실력도 좀 올라가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걸 쓰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점점 오시게 될 거거든요. 나는 어휘도 약해요, 문법도 약해요 하시는 분들 단어 공부도 하시고 문법 공부하시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Part 7을 잘 하시면 토익 RC 전체를 잘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소리내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쌤 저 Part 7 독해 너무 안 돼요 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거 영어로 된 원서책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로 된 어떤 뭐 잡지라든지 기사글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모든 영어 관련된 공부나 학습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빨리 토익 점수를 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Part 7을 많이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Part 7 공부 방법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싱글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고 리뷰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